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맛 주식 라이브 오늘 하루 대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훈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됐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체감상 좋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코스피가 2,900선 뚫어내나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2,80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가지고 계셨을 반도체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오늘 양시장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 0.8% 이상 하락하면서 822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어려우셨을 만큼 여러 가지 또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꿀맛 주식 라이브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상담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은택 소장님과 함께 오늘 주식 상담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은택 소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네. 오늘 이렇게 주식 상담소가 이제 연지 2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2주차 이제 첫 번째 날인데 오늘 각오 어떠십니까? 가고요. 네. 가고 일단은 먼저 인사 먼저 드리고 네. 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 쉽지 않죠,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셨을 건데 제가 오늘은 뭐 특별한 각오는 사실 없습니다. 매번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시고 가려운 부분 긁어드리기 위해서 이 주식 종목 상담도 준비했고 그 이전에 최근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분명히 최근에 내가 이 한국 국내 주식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 드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기법도 중요하고 가는 종목 올라타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간략한 강의도 짧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심신이 필요하시고 많이 조금 힘드셨던 분들은 이제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도 하시고 신법에 관한 강의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여러분들 아무래도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돌파구가 있을 테고 현명한 전략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전략들, 종목들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종목 상담소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원하실 것 같은데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시고 이 QR코드를 인식을 하시면은 밑에 노란색 주소가 하나 뜹니다. 그 주소를 터치만 하시면은 전체 이 단체 대화방에 입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입력하셔서 그냥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8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전자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10% 정도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8만 원 10%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요즘에 이 시장이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현명한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좀 급하게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장 자체가 질적으로 좋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그나마 덜한데 네. 코스닥은 우는 아이 뺨 때린 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코스피 이제 개인 매매 비중이 큰 코스피가 지수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가지 못했고 또 중요한 게 지수는 제자리였는데 또 그 안에 구성된 종목들 중에서도 하락한 종목이 과다한 시장. 그래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개인 투자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시장 마주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제 구성은 시황을 보고 그리고 잠깐 우리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중요한 신법 관련된 강의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종목 상담 드릴 건데 그럼 첫 번째로 오늘의 시황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화면, 제 노트북 화면 비춰주시겠어요? 일단 이 앞쪽으로 다들 잘 보이실 수 있게 조금 당겨서 제 화면 옆에다 두고 조금 더 당겨서 마우스 네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양시장 그나마 장 중에 낙폭을 마지막에 조금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24선 그리고 코스닥은 822선 마감을 했고 중요한 게 지수는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이 하락 종목 비중 과다한 시장 흐름은 지속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의 비중이 3배를 상회하는 흐름, 362개가 올랐는데 1200개가 떨어지는 흐름. 이런 시장 흐름이 지속됐다는 거. 이게 하루 이틀만 이런 시장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근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락 종목 과다한 비중이 출현을 하다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하시고 이 내 종목들이 정말로 못 가는 종목인가 안 가는 종목인가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 귀에 혹은 눈에 보이고 들렸을 키워드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번 주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세 글자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트럼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네. 특징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이제 미 대선 후보죠. 공화당 후보 관련돼서 피격 이슈도 있었고 어느 때보다 강하게 미국 정치 관련된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좋은 부분이 아니라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불안 요소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시장에 추가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가 아니죠. 17년도에서부터 21년도까지 트럼프 집권 시에도 코스피 차트를 지금 같이 볼까요? 코스피 차트 간단하게 이거 금방 볼 수 있는 거니까 시장의 우려는 지금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 우려들이 이게 조금만 당겨 보도록 할게요. 17년도부터 미국은 4년 임기입니다. 4년.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때 흐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 정도 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골파기했던 20년도 3월 코로나 팬데믹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권이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시절은 이런 주가적 약세 흐름 동반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 그래서 17년도부터 20년도 초까지만 보시면 유의미할 건데 이때도 시장의 우려는 많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 격화될 것이고 강달러 기조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땡겨봤을 때 17년도부터 18년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랐고 그 이후에 상승분 반납하는 흐름 그리고 그 전에 레벨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결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절 제외하는 거예요. 봤을 때
더 낮은 레벨로 빠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뭐냐면 트럼프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하방으로 뭔가 압박받을 수 있는 미중 갈등 관련된 얘기, 그리고 보호무역 얘기 있죠. 뭐 일반 국에는 10% 관세, 중국에는 60에서 최고 100% 관세.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관세를 많이 부과하다 보면 인플레이션 또 자극할 수 있고, 그러면 또 금리나 사이클 또 불안한 거 아니냐. 안 그래도 그런 시장 참여자의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또 이런 발언을 했죠.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안 돼. 이런 발언까지 해서 거의 지금 시장은 이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처럼 안 좋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런 시장에서 중요한 게 전에 집권 시에 우리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지금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고, 이런 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오늘 또 특징적으로 반도체 종목의 섹터의 전반적인 하락, 이것 또한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이슈가 있잖아요. 칩스법, 뭐 반도체 지원법, 축소 얘기나 뭐 IRA 법안도 폐지 혹은 축소 얘기 있었고, 거의 지금 시장에서 우려할 수 있는 요소 충분히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뭐 하반기 내내 지속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주식 시장은 선반영을 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6개월 정도를 선반영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그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는 트럼프 관련된 이슈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내리는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나 뭐 실적 성장이나 아니면 재료나 모멘텀 충분히 있는 종목인데도 이런 투자 심리, 수급적인 요인으로 빠지는 종목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식 상담소를 통해서 종목 상담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과도한 부정적 요인, 트럼프 관련돼서 과도한 부정적 요인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지금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해소가 됐을 때 반등에 나서겠구나, 이렇게 또 연결고리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 충분히 바닥 다지고 반등하는 시점 올 것이라는 거,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제가 이제 종목 상담 잠시 후에 종목 상담은 시황 여기까지 드리고, 종목 상담은 제가 이제 마인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남기고 롱런 하는 거 평생 재테크 수단으로서 주식 투자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시장이 펼쳐지지도 않고요.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적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원칙과 어느 정도 그 마음, 신법인데, 관련해서 오늘은 신법 관련된 강의를 드리고 종목 상담, 그 이후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시장이 물론 힘들긴 하지만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트레이드가 이번 주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급등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급락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빠졌죠. ASML 12% 넘게 빠졌고, 엔비디아도 크게 빠졌고, AMD 등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 측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업들 제재하는 거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대만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간다. 반도체에 관련된 수익을, 미국 수익을 대만이 가지고 갔다라는 다소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팬데믹 당시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시도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다만 오늘 그래도 종목에 대한 좀 우려감은 크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핸드폰의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QR코드를 인식을 하시고 여기 밑에 나오는 주소를 클릭만 해주신다면은 바로 이 대화방에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모두 다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니까는 지금 다른 채팅방을 통해서 또 종목을 남겨주시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이렇게 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조금 해결해 나가야 될까 여러 가지 기법들, 전략들 궁금합니다. 소장님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요, 제가 이제 시장이 조금 어렵고 생각보다 언론이든 뭐 중국 방송이든 얘기하는 것보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조금 더 어려울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주식은 어떻게 보면 심리 싸움이고 심리전이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이 그래프 있거든요. 이거 제가 제 모니터 화면 잠시 주시면 조금 키워서 잠시 이거 키워 볼게요. 키워지네요. 잘 이제 잠시만요. 네. 일단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좀 키웠는데 뭐냐면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의 업황, 뭐 실적,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듣는 그런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들이 있잖아요. 재료도 그렇고 재료는 언젠간 소멸합니다. 맞죠? 그리고 모멘텀도 언젠가는 또 소멸할 때도 있고 꾸준히 실적을 잘 뽑아내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젠가 실적도 꺾이고 우리가 이제 보조 지표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할 때 종목을 선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주식 시장의 심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정답이 없는 주식 시장이라지만 이러한 흐름, 이러한 주식 시장의 심리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이제 그 화면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지금 저는 거의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은 살짝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스닥 어려웠던 코스닥으로 따지자면 지금 거의 대공황 항복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결코 지수는 많이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너무 못 갔고 또 중요한 게 그 구성된 종목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10종목이라고 치면 두세 종목이 오르고 7, 8종목이 떨어지는 시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게 기간이 이때까지만 이런 시장이 펼쳐질 거다라고 기간이 정해졌다면 여러분들 덜 힘드실 텐데 사실 주식시장 언제 어느 시점에 코스닥 개별 중소형주 반등 나올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심리를 파악했을 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정말 많이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리 코스닥 시장 왜 그러냐, 미국 시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봐도 그렇고 뭐냐면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공포에 살 수 있는 대응 하셨어야 되고 앞으로 혹시 지금 못 하셨다면 앞으로라도 공포 구간에 매수 버튼 심지 있게 누르실 수 있도록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들 이 앞선 낙관이나 흥분 전율 이게 언제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상반기 내내 강세를 보였던 AI 반도체 종목들 많잖아요. 그때 이제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 어느 정도 단기 조정 중인 종목도 꽤나 많습니다. HBM, 뭐 CXL 관련 종목들이죠. 다들 업황 좋게 보고 있고 실적도 숫자로 증명하고 있고 더 추가적으로 AI 모멘텀 바탕으로 더 커갈 것이다. 이거는 거의 이견이 없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 떼어놓고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흥분하고 조금 더 갈 것이다. 전율하고 이 종목을 통해서 나는 계좌를 바꿀 것이다. 이런 탐욕 구간에선 매수 버튼 누르시면 안 되고 그럴 때는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계속 제가 이제 지난 시즌 뭐 이번 시즌도 그렇고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남이랑 똑같이 생각해서는 남과 다른 계좌 결코 가지실 수 없으세요. 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코스닥 개별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체감이 돼요, 최근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공황과 항복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코스닥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정 현금 비중 예수금 잘 확보해 놓으신 분들은 조금 더 떨어지고 했을 때 뭐 신용 반대 매매나 추가적으로 충분히 하락할 여지도 남아 있거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남들이 던지고 나 이 시장 싫어, 이 시장 우리 안 되겠어 했을 때 저가 매수 하실 수 있는, 공포 구간에 매수하셔서 이 탐욕 구간에 파실 수 있는 이런 마인드, 지금 힘드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거. 제가 이제 개별 종목이든 시장이든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시점을 알면 정말로 좋겠지만 모릅니다. 다만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등락이 있고, 산이 높으면 골이 또 깊고 반대로 골이 깊으면 또 산도 높고 그래요. 이런 이 심리뿐만 아니라 차트도 이런 경우 등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떨어졌다고 너무 상심하시거나, 중요한 게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재료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성장성도 좋은 회사인데 이런 시장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헐값에 던지지 마시라. 오히려 추가 매수 하시는 시점, 기회로 삼으시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제가 이제 책을 잠시 보다가 어떤 문구가 하나 기억나는데 이건 지금 쉽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식 심리랑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요. 파일럿 분들 사이에서 오래 내려온 농담처럼 이제 지루한 시간이 끝도 없이 계속되다가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에 그 직업의 수명이 달려있다. 이런 농담을 한다고 해요. 뭐냐면 파일럿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매번 그 운행을 수동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율 운행을 켜어 놓는다고 하십니다. 어느 노선에서든지. 근데 그 직업의 수명을 판단하는 거는 그런 잔잔한 그런 기간이 아니라 뭔가 난기를 만나고 뭔가 시스템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때는 이제 자율 운행이 안 되겠죠. 직접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 뭔가 공포의 구간에 어떤 현명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의 수명이 정해진다고 해요. 우리 주식 투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는 구간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자의 수명 결정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구간에 어떤 대처를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남들이 던질 때 그런 구간에 현명하게 평정심 유지하시면서 아래에서 담으시면 됩니다. 네,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종목 상담도 해야 되니까 오늘 간단한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처럼 이제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 때문에 지금 매물들 내놓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손절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공포의 구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시장이 올라가려면 직선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약간의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주식 상담으로 이제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QR코드를 인식을 하셔가지고 지금 화면 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인식하시면은 단체 대화방에 입장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에 대해서 전해주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4% 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지금 매수가가 16,000원대입니다. 오늘 13,9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비중은 7%네요. 아무래도 좀 꽤나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일단 블루엠텍이 코스닥 종목이고 이제 신규주예요, 신규주. 이렇게 차트가 오래 그려진 종목이 아닌데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 종목이고 시총 지금 1,500억 정도 되는데 왜 이 코스닥을 먼저 짚어드리느냐? 최근에 흐름 자체가 코스닥의 종목 중에서도 하락 종목 과다한 시장 펼쳐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재료가 될 만한 여지가 없었던 종목들은 그냥 우하향만 했을 거예요. 수급도 안 들어왔고. 근데 이 종목은 보니까 그나마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삭센다 유통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수급도 들어왔고. 근데 17,000원이라고 하시죠? 17,000원 부근이라고 하시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손실권에 접어드셨을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조금만 당겨 보셔도 얘가 최근에 어느 정도 단기 반등 모색하는 거 이 수급, 이 거래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전 다른 그 여타의 그 제약바이오 모멘텀보다 비만 치료제 쪽을 가장 크고 큰 사이클을 탈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여러 그 뭐 항암제라든지 여러 그 제약바이오 그 모멘텀들이 있겠지만 파이 자체가 다들 이제 한 번쯤은 다이어트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한테 밀접한 그 약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용화 과정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어서 실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추세를 돌릴 만한 수급은 들어와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제가 강조드리는 거 한 번 일정 시세 이후에는 이런 눌리는 가격 조정 그냥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야 달리는 말에 이런 구간에 올라타시지 않을 수 있고 차라리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시세 내는 종목들이 다들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기사도 많이 뜨고 뭐 여러 가지 모멘텀도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앞선 이런 모습을 그릴 거예요. 거래량도 들어오고 무상하러는 욕심 나신다. 그러면 이 종목도 지금은 시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눌릴 구간이 오겠구나. 그런 조정, 이런 지금의 조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 매수하시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하고 지금 당장은 팔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거래량 들어온 다음에 한 차례 시세 이후에 이런 눌리는 과정은. 다만 앞으로 매매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이런 시세 나오는 구간에 꼭지에서 단기라도 매수하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눌리는 과정을 노리셔라. 그리고 지금 충분히 비중도 7% 정도면 그렇게 크게 담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3% 정도는 이 보시다가 반등을 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수급이 추가적으로 얘가 이제 없어졌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13,900원 정도 종가 마감을 했는데 13,500원 이하 정도로 내려온다. 그러면 3% 정도는 분할로 추가 매수하셔서 조금 평단 더 낮추시는 작업 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진단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업은요, 초롱이 님이 올려주신 기업입니다. LNF고요. 18만 1,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45%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닉네임이 초롱이 님인데 오늘은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주왕님 어떻게 할까요? 초롱이님 어떻게 좀 구제를 하면 될까요? LNF 제가 그럼 이 기업은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게 사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맞아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 약간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이렇게 맞아요. 대형 기업이 맞아요. 얼마나 빠지겠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시가총액 친구를 10위권 안에도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 이차전지 관련돼서는 정말로 드리고 싶은
너무 많고 한데요. 이제 시간상 간략히 요약 드리면 애초부터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관점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 3분기 내지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바닥을 찍고 반도체가 그랬듯이 업황 턴어라운드에 나갈 확률을 많이 봤었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번에 LG 엔솔의 실적을 봤을 때 마주했을 때 실제로 IRA 법안 보조금 아니었으면 적자 보였다는 거. 실질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가 캐즘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는 현실을 직면했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 반등이 아니라 내년 초까지 미뤄두는 그런 전기차 캐즘의 영역에서 쉽게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거. 최근에 이제 그 이번 주의 키워드 트럼프 관련돼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미된 상황이에요. 어제 칩스법 관련돼서 이거 반도체 조정의 빌미가 된 칩스법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IRA 법안 그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게 2차 전지 쪽인데 IRA 법안 축소 얘기도 솔솔 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대외적인 여건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지금 당장 큰 수급이 들어와서 매수가를 뭐 도달하거나 그럴 확률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종목은 길게 봐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 먼저 먹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추이 중요하고요. 애초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작년 상반기에 그런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뽑아내는 실적을 한 5년, 10년치를 끌어와서 주가가 부양된 많이 올랐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당겨 보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이 큰 산을 만들었잖아요. 작년 상반기에. 누가 봐도 작년 상반기에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은 2차전지 양극재 쪽이었어요. 이 관련 기업으로 이렇게 시세가 됐었고 지속적으로 그냥 반등 기조 없이 우하향하고 있죠.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 눈에도 똑같이 보이고 제 눈에도 똑같이 보이는 거. 이 시세를 만들었을 때 이 거래량을 잊지 마세요.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이런 거래량이 만약에 이 앞전에 시세를 냈을 때 거래량이 동반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앞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때 거래량이라든지 분명한 건 시세가 나오려면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손바뀜도 활발히 일어나야 되고. 근데 지금 현 시점에는 어때요? 어렵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언제 관심이 생기느냐? 그 메이저라고 하죠. 스마트 머니들이라고 하죠. 이 종목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구나. 관심을 보이면서 미리 이제 수급도 들어가 있고 할 거예요. 그런 이후에 반도체처럼 업황 턴어라운드에 나섰다. 전기차 판매 다시 한번 증가세 보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일단은 기다리셔야 되고 그때 추가 매수 이렇게 되시면 추가 매수 하셔서 평단을 조금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이 고점 부근 돌파하거나 올라가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추가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는 기회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시 짧게 보면 다만 지금은 아니에요. 우하향 추세 그리고 있고 지금 오늘 저점 12만 1,500원 기록했는데 더 내릴 수 있어 보여요. 충분히 더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더 내리더라도 횡보하고 뭐 예를 들어서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을 띄우고 뭐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뜨고 그런 뭔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시그널이 있었을 때 추가 매수 타점 잡는 거 고려해 보시고 지금은 아쉽지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하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네. 네, LNF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짤막하게 저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S-오일입니다. 매수가가 67,800원대 그리고 비중은 30% 가지고 있는데 신난 어피치님이 보내주셨는데 손절할까요? 계속 가져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손절할 구간은 아닌 게 익절일 것 같습니다. 67,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문제가 뭐냐면은 보니까는 사실은 한 3개월 전 즈음에는 보니까는 84,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4월 즈음에.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WTI 차트를 같이 보면은 그 당시에 한 WTI가 86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WTI는 다시 한번 83달러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S-오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저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지금 앞으로 좀 긍정적일까요? 지금 이분이 익절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일단 결론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더 들고 가셔도 된다고 오, 생각합니다. 네. 지금 67,000원이라고 하셨죠?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익절인 거예요. 사실 네. 어. 700원, 소중한 700원 수익이시고 그래도 지금 여타의 종목들 대비하면은 어느 정도 선방한 그 매매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런 구간의 매수 버튼을 누르신 거잖아요. 상당히 그 단기 바닥에서 잘 매수를 하셨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커요. 7조 6천억 정도 되는 그리고 코스피 종목이고 여기서도 이제 코스닥 대비 코스닥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우하향 추세 그리는 종목이 많은데 얘는 시총도 큰 코스피 종목이라는 거. 지금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추세를 크게 돌릴 만한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단기 고점 이후에 중요한 거. 이 시총이 작던 크던 이거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단기 시세 이후에는 급격한 시세 이후에는 이 눌리는 과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평단은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도 이제 주요 키워드 트럼프가 들어가는데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 쪽보다는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 분들도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신재생 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신재생 쪽보다는 전통 에너지 석유나 뭐 천연가스 이런 쪽에 대한 수요 그리고 더 지원책 상대적으로 신재생 지원책은 줄고 전통 에너지에 대한 뭐 채굴 뭐 시추도 그렇고 더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가능성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어찌됐든 공급단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수요단이 더 커질 수 있는 석유 관련주 정제 마진 관련해서도 충분히 더 지금보다 현 시점보다 나은 실적 거둬질 요소 형성된 상황이라는 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지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떤 종목이 실적을 뭐 우상향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꼭 주가가 오르거나 뭐 재료가 있다고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꼭 주가가 바로 정직하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차트를 봤을 때 아래서 잘 잡아 놓으셨어요. 따라가지 않으셨고 지금 뭐 700원 그 뭐 한 주당 700원 지금 수익권이시라고 하니까 너무 잘 잡아 놓으신 거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분할 매도 하시는 거 지금은 갖고 계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 차트이고 이 관련된 종목의 업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O일 만나보고 왔습니다. 원래 상담받을 때 이렇게 사실 칭찬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68,500원대에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와 연동되는 기업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전통 에너지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주가 더 탄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인식을 하시면은 밑에 주소가 뜹니다. 그 주소로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잠시 화면 만나보고 난 후에 다시 주식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75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넌 내게 목욕값을 줬어? 라는 분이 이 종목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데 한글과 컴퓨터를 27,000원에 사셨고 비중은 50%입니다. 이거 우리 저희 상담소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긴급 상담소로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네. 주식 오래 한 친구 이야기를 듣고 달려들었다가 친구를 손절했대요. 진짜 어떡해요. 네. 일단은 네, 말을 잊지 못하시네요. 네. 일단 뭐라고 하죠? 그 프로필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넌 내게 목욕값을 줬어. 네. 이게 이제 유명한 대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에. 그 재밌어가지고 일단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실제로 이제 친구 추천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엄마가 친구 잘 사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이분은 친구 잘 못 사귀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래도 둘 중 하나는 남았으니까 다행입니다. 뭐 친구는 보내쳤더라도 그러니까 종목은 남아 있잖아요. 지금 가슴 아픈 손실권이긴 하셔서 가장 아프시겠지만 중요한 게 이 종목도 한국의 컴퓨터도 AI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 앞전에 꼭 시세가 나왔는지를 꼭 체크를 해요. 그럼 종목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중소형주 얘도 시총이 크지 않아요. 4,900억 정도인데 코스닥 종목이고 앞서 한 차례 시세 이후 보였고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 윗단에 3만 원 이상 꼭지 상투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매수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그거 대비하면 그나마 중간 정도 매수를 하신 거고 어떤 종목이든 얘는 길게 당겨갔을 때 또 쌍봉 하필이면 쌍봉 그리고 있네요. 한 차례 시세 이후에 당연한 수순이에요. 한 차례 시세 이후 큰 시세 이후에는 그만큼의 되돌리는 과정. 어떤 종목이든 꼭 있다는 관점. 또 말씀드리지만 잔소리 같겠지만 조금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어떤 종목이 내가 좋아 보이고 자기 판단 하에 결정해서 매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패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손절도 해보시고 그렇게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성공한 투자자로 돼가시는 그런 과정인데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이 욕심 나시더라도 시세 나온 거는 보지 마시고 눌리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꼭 그런 관점으로 눌릴 때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엔 항상 이런 시세 내는 과정에 많이 포착이 됩니다. 뉴스도 그렇고요. 중국사 리포트도 그렇고요. 지금 방송에서도 그렇고 수급 붙고 시세 내는 종목들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니까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수급 들어오고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 올라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원전주라든지 일정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결국 가서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하셔야 되잖아요. 남들과 똑같이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 욕심 나신다 그러면 시세 내고 그 이후에 눌리는 과정이 있겠지. 적어도 그 눌리는 과정 통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분도 지금 2750원 종가막을 했는데 27,000원이면 조금 높은 구간이긴 해요. 이게 보면 27,000원이면 이 정도 부분인데 거의 보면은 윗단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중요한 게 이런 종목들을 이럴 때 앞선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역배열에서 이런 종목 아무런 기사가 없고 아무런 이슈가 없고 아무런 그런 다른 수급 없을 때 이럴 때 매수하실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우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손절할 구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또 트럼프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뭐 순환매 여러 가지 뭐 방산도 있고 또 뭐 있죠 뭐 재건주도 있고 대북 경업주도 있고 또 위성 쪽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최근에 트럼프 연관되어서 그 관련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의 순환매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하루 정도 짧게 들어왔던 폴라리스 AI 같은 종목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도 순환매 왜냐하면 그 수혜 업종으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규제, 철폐 관련돼서 AI 소프트웨어 쪽 그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어찌 보면 트럼프 관련된 모멘텀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거래량 없이 우하향 추세 그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머지않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중요한 게 비중 일단 50% 담으셨으니까 추가 매수는 못 하실 거예요. 한 종목을 50% 담으면 두 종목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어떤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던 현금 비중은 조금 들고 가시면서 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0% 일단 담아 놓으셨고 추가 매수 여력 없으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추세 돌릴 만한 거래량이나 수급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모멘텀이나 재료 있고 특히나 이런 기술주 단의 종목들은 실적 중요합니다.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은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실적 예를 들어서 머니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한다든가
적자 폭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흑자 폭을 늘린다던가 이런 개선세를 보여서 숫자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면 모멘텀 맞닿아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 패턴 그리는 종목. 그래서 이번 실적은 꼭 체크하시고 지금 헐값에 던지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중요한 거, 그 후속 대응 중요한데 27,000원 부근까지 갈 여력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비중 반 정도는 약수익권에서 일단 덜어 놓으시고 비중 반으로만 그래도 25%입니다. 25% 정도로만 향후에 대응하시는 걸로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참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 반전이 되는 구간은 아니지만 재료와 모멘텀이 있고 또 실적이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실적 모멘텀 있으니까 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인데 6,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5%입니다. 보니까는 이분은 닉네임이 휴림이에요. 휴림 로봇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생활하시면은 닉네임도 휴림인데 오늘 보니까 2,39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분은 손실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보니까는 일단 반토막보다 훨씬 더 내려갔거든요. 이 기업도 사실은 좀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로봇 섹터가 개인적으로도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앞선의 그런 전망, 모멘텀보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망감을 지금 최근에 많이 주고 있는 업종이 아닌가 싶어요. 로봇 관련해서 정말 긍정적인 전망, 몇백조 원 이런 시장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의 대다수 관련 종목들은 주가의 흐름이 지금 우하향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다는 거. 이 종목이 못나서라기보단 그런 업종에 대한 그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진 구간이라는 거 일단 떼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종목은 차트를 길게 당겨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앞서 22년도 상반기에 한 차례 큰 시세가 나왔죠. 이렇게 큰 시세 낸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도 힌트지만 이 앞선 시세를 도모할 때만의 거래량 이건 명확해요. 이런 거래량이 나오는지 꼭 보셔야 되고 향후에 지금은 반등을 모색할 만한 거래량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이때 큰 시세를 줬던 모멘텀이 뭔가를 아셔야 돼. 이거보다 강하고 지속성이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야 이 악성 매물대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그렇게 시총이 크지 않아요. 1,700억 정도면 충분히 큰 수급이 아니더라도 추세 돌리면서 반등 모색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기술주 있어서 당연히 실적 체크하는 거 중요하고 이 앞선 어떤 이 종목이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산업 로봇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을 바탕으로 이런 큰 시세가 나왔는지 그러면 그거를 이 앞서 상방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 아직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거거든요. 그거를 뛰어넘는 모멘텀, 지속성이 있는 모멘텀이 나온지까지 보셔야 되고 지금은 이미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지금 뭐 반등을 나선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래량이나 수급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반 정도는 조금 먼 얘기긴 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꽤나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주말의 타점 잡으실 수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만약 그 여력이 안 된다 그럼 긴 관점으로 로봇 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긴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휴림 로봇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멘텀 재료 있기 때문에 잘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내일도 함께 하시죠.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조금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정신없이 뭐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이 구멍 난 듯이 내리는 비도 언젠간 그칩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것도 언젠간 그치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조금 시장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도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 이제 종목이나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뭔가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